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입니다. 11월 11일, 이맘때 집 앞을 나서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빼빼로데이라는 문구 막대과자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날이 가래떡데이라고도 하네요. 여러분은 빼빼로와 가래떡 중 어떤 기념일에 동참하고 있으신가요? 가래떡데이는요, 지난 2006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이라고 해요. 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눠 먹는 날인데, 안타깝게도 이날에 빼빼로를 하나를 안고 가는 사람은 많지만 가래떡을 나눠 먹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FTA 등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농업인을 격려하고 농업인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제19회 평택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농업인을 비롯한 많은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식전 공연으로 민요 공연이 펼쳐졌고, 개회선언, 우수 농업인에 대한 시상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농업인 만큼 매년 농업인의 날이 신바람 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대 직장인들을 위해서 회사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그만큼 상대를 존중해주고,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적 영역을 존중해줘야 해요. 100% 정말 옳은 말이지만 사실 실천은 쉽지가 않죠. 김혜남 작가의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왜 만족을 모르는가? 레지던트 교육기관에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이다. 어떤 해에 교육 병동장을 맡은 적이 있었다. 내 아래 레지던트가 67명 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15명 가까이 있었다. 아침에 병동회의에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일어서서 나를 맞이했고, 내가 앉은 후에야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내 지시는 곧 그 병동의 법이었다. 이런 작은 조직에서도 보스를 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겠다. 그때 나는 권력의 의지가 인간의 본성이란 아들러의 말에 절실히 공감했다. 현대사회에서는 승리한 자만이 권력을 차지하고 성공했다는 말을 듣는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성공은 이전 세대를 능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의미가 컸다. 또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의 평안과 안녕에 기여한다는 도덕적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성공은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고 노력이 부족한 인생의 패배자요, 실패자가 됨을 뜻한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성공을 향해 물불 안 가리고 질주하는 것도 어쩌면 실패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에 대한 강박을 낳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어디서건 경쟁을 통해 1인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승리해야만 인생에서 제대로 성공했다고 느낀다. 메디컬 드라마 하얀 거탑에서 장준혁의 장인은 이러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누가 술잔에 독을 넣을지 알게 뭐야.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센 놈이야. 들여다보면 너나 나나 안 떨어지려고 죽을 힘 다해 애쓰는 건 똑같아.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만족을 모른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만족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그만 성공으로 기뻐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한다. 최근에 지인에게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욱하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 실패자일까요? 결과, 즉 성공이 우리의 능력을 말해주는 걸까요? 솔직히 욱할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아직 나의 삶이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자격지심이었겠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가? 본능적인 비교는 30살이 되어도 계속된다. 30살은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시기이자 또 다른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무척이나 치열하다. 누가 더 능력 있으며 누가 더 먼저 위로 올라가는지, 누가 더 결혼을 잘하며 누가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비교가 지나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타인과 비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내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다. 그래서 과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함으로써 확인하려 한다. 또한 이들은 해결되지 않은 형제 간 갈등으로 매사에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이고 이기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럴 때는 비교하는 버릇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비교가 경쟁심을 촉발시켜 스스로 더욱 분발하게 되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비교는 도전 정신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쁨을 앗아가 버린다. 왜냐하면 비교의 늪에 빠지다 보면 어떻게든 남들 눈에 잘 보이는 게 급선무가 되어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에만 매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새로운 것, 더 노력해야 하는 것 등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친 비교는 무척이나 고단하고 비생산적인 인생을 초래한다. 비교. 이 말은 참 쉬우면서도
무서운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비교를 하게 되죠. 집은 몇 평인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직장은, 수입은. 참 한심한 비교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엊그제 결혼을 몇 개월 앞둔 친구를 만났는데요. 집을 구하려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여자친구가 자꾸 자기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 친구만의 고민일까요? 아마 우리 모두의 고민일 거예요. 미술은 가장 좋은 소통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아 형성이 막 시작되는 아동과 자신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접하게 되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되고요. 또 동시에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해 이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네요. 우리 시에서도 미술 심리 치료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평택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서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평소에 아이와 소통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이번 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감성여행 평택 문화톡톡의 오소은이었습니다.